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의 빅샷 전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과 논리로 시대의 거짓과 싸워온 조갑제닷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석에서 제가 최근에 뵀던 게 한 20일쯤 됐습니다. 상가에서 만났죠. 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상을 등진 날이 4월 9일이었고요. 1959년생. 그래서 시대를 그 꿰뚫은 논객이죠. 예, 김진 상가에서 뵀던 기억이 나는데 그 김진 씨,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 중앙일보 정치부제 선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기 선배신데. 몇 회 선배입니까? 일기 선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 24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앙일보 23기. 예, 예. 예. 아주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는 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선배죠? 기자로서. 우리 선배님께서 김진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김진 위원과는 수십 년 동안 교류가 있고 특히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네.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는 방송국에서도 자주 만나고 뭐 사석에도 자주 만나고 또 그런 일이 있기 한 2주 전에도 만났고. 그 2주 전에. 그래서 예.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유서를 유족 측에서 공개한 유서를 읽어보고 제가 김진 씨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슬프다 이 차원이 아니라 김진 씨다운 결단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은 게 짧지만은 한 장짜리 유서였어요. 아. 그러니까 인천대교에서 차를 세우고 투신하고 그 차 안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세 장의 유서 중에 한 장이 한 공개됐죠. 장이 공개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 친지한테 보낸 건데 그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건 명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에 불안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마감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는 평생 언론인과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틀린 사실과 잘못된 논리가 혹시 일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인간 삶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괄호하고 구조 관계자들께 죄송합니다. 2026년 4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아. 코마에 빠지면은 장기를 기정해 주세요. 요 해설이 필요한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구조되어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될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된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인간 삶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김진 씨의 생애를 자기가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많았던 예. 분이었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 마지막까지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이분은 아주 그 유명한 산업인이고 또 기업인이기도 한데 이분한테 물으니까 그때 자신은 베트남에 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하듯이 베트남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진 씨한테 보냈답니다. 바로 답장이 왔는데 굿데이라고 썼더래요. 굿데이라고 썼더래요. 마지막 날. 예. 그런데 나중에 이 굿데이라고 쓴 게 언젠가 역출적을 해보니까 바로 영종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신 현장으로 차를 몰고 출발하기 직전이었답니다. 그렇군요. 예. 영종대교로 가는. 예. 그래서 어떤 번민이나 주저함 없이 딱 계획대로 가서 투신한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걸 읽어보고 한 젊은 평론가가 글을 썼더라고요. 주간조선에 보수의 멋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수의 멋. 저는 그걸 미학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미학. 어떤 삶을 정리를 할 때 뭐 일본 그 무사들이 주로 그런 의식을 거칩니다만은 그걸 생각하게 하는 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 유서가 이분의 모든 것을 아주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읽어보면 슬프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네. 어떤 그 반대의 감정? 네. 꽉 찬 생애를 지내고 담담하게
딱 끝내고. 예, 그 김진 씨에 대한 추모인데요. 예, 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날 빈소에는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록적인데 하루 전에 김진 TV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루 전에 올렸죠. 그 내용이 국민의 힘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쭉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한마디도 말이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평상심이었다는 겁니다. 평상심.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 그 말까지 그래 남겼더라고. 맞습니다. 예. 오늘 그 김진 씨의 그 마지막에 대한 말씀은 뭐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 하도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조갑재 선생님의 그 깊은 친분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공적인 인물이니까요. 다만 여러분 사람은요 천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 천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김진 농객의 그 미지의 세계, 예. 그것이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예.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6월 3일 치르는 지방선거가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에 그 한동훈 이어서 이재명의 대리인 하정우 두 사람이 지금 합류했습니다. 즉 부산 북갑은 6.3 선거 전체 판에 그 흐름을 가를 가장 그 전략적 요충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뜨거운 지역이 됐는데요.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하정우 수석의 그 민주당 영입식 장면 한번 보시죠.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어머니,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말투가 유심히 그 눈에 귀에 들어왔는데요. 어머니, 행님, 뭐 이렇게 나갑니다. 사투리가 세죠? 토착 사투리. 1977년생 하정우, 그리고 1973년생 한동훈. 이 두 사람의 한판 승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 정치 구도를 지배한 선거가 됐어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하정우, 한동훈 또 국힘에서 나올 사람. 그분이 뭐 박민식 씨가 될지 뭐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 3자 구도로 설정이 됐는데 이제 선수를 치고 나온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고 선수 치고 나와서 계속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서부터 이 전체 선거판이 어떤 방향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남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은 사실은 기자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을 선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동남풍이라는 말을 자신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북갑, 그다음에 부산시장, 부산시장. 울산, 그다음 경남 이런 걸 묶는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네. 근데 동남풍은 적벽대전에서 화공을 할 때 필요했죠. 제갈량이 만들어낸 바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을 안고 오나라 장수 황계가 황계. 예, 불을 붙인 배를 몰고 가서 연황계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꽁꽁 묶여 있었던 조조 함대로 그냥 돌진을 해서 불바다로 만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옛날에 뜻인데, 읽었던 예. 삼국지 얘기 서록서록 그래서 기억나네요. 예. 부산에서 동남풍이 만들어지면 이게 대구, 경북,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판이. 그래서 선거판 전체가 재밌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더구만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네. 그리고 국힘 누구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장동혁의 아바타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타쌍피로 양쪽을 다 같이 치겠다. 일타쌍피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구를 쳐야 극자도 같이 약화된다. 아. 그래야 중간지대에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판을 만들겠다는 상당히 근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데 놀랍게도 언론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현지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부산일보 기자가 쓴 짤막한 칼럼을 봤는데 부산 사람 입장에서 썼는데 네.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노무현 이후에 이렇게 팬덤이 강한 정치를 처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부산에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한동훈의 그 선점, 그다음에 하정우 수석의 어떤 그 뒤이은 그 돌진인데요. 결국 동남풍에 대해서 북풍이 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요. 북풍을 그냥 아래로 내려 보내는 셈인데 그 한동훈과 하정우의 신경진 역시 그 양강답게 아주 날카로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수석이 그동안 말했었던 이 대통령의 지침이 없었다면 난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말을 그동안 했던 걸
딱 끄집어냈어요. 예. 이에 대해서 SNS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 내용을 볼까요? 예, 저기 보면 하정우 수석은 X, 대통령이 쓰는 SNS X에 나는 출마 지시를 받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나가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썼고요. 한동훈 대표는 또 그걸 바로 맞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 선거를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해가지고 아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권력 내부의 그 인간의 본성 이런 걸 잘 관찰해 오셨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통상 하정우 수석 스스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중간입니까? 저는 작전을 했다고 봐요. 작전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대통령이 띄우고 정청래 대표도 띄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성공한 게 정문호 예. 구청장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죠? 간단하게 성공했어요. 서울에서는. 성동구청장이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요. 제일 센 사람이 됐죠. 서울시에서. 일단 성공한 겁니다. 성공하고 지금 여론조사도 1차 여론조사는 선두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라든지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데 또 하정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AI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그 토착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투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친근감이 있다는 이미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만약 3자 대결로 되면은 한동훈 대 국힘 후보 사이에 아주 격렬한 공방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하정우 후보가 참신성을 내세운다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배경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경제 효과로 딱 전환시키는 그런 공약을 낸다든지 하면은 결코 만만치 않는 게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그 큰 구도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이아의 어떤 지리멸렬 그렇죠. 자기 싸움으로 그 진탕질 치는 예. 그런 걸로 가느냐 이게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한 수가 거기서 파멸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기사회생의 불씨를 만드느냐. 장동혁 대표의 가장 중요한 수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낸다면 누굴 낼 거냐. 예, 그 얘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그 4월 24일 저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4월 24일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낸 건데 하정우 35.5%, 그 한동훈 28.5%, 박민식 26%.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1, 2, 3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 투표층도 그런 양상 비슷하고, 그 전에, 지금 요거 말씀드린 요거는 4월 24일과 25일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4월 19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조사한 거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의 양상이 비슷하죠. 하정우 수석이 31%, 한동훈 대표가 26%, 박민식 전 의원이 21%. 그 뭐 순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양상은 비슷한데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수석이 1등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장 밀착도가 생각보다는 아마추어지만 또 짙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선거 양상이 현지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지? 어디에 그 포인트, 지상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두 사람 하정우와 한동훈 그 결판이 날지 그 관건 같은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덕이 갈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의명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먹히면은 바람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에 맞춘 공약이 먹히면은 그건 조직 선거가 되는 겁니다. 조직이냐 바람이냐 한데 부산 사람들이 기질에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을 선택을 한 것도 부산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뭔가 통하더라는 겁니다. 네. 뭐가 통하냐 하니까 화끈한 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식 선거를 하겠다는 거죠. 김영삼식 선거. 무슨 행동이 빠르고 솔직하고 그런 데서는 현재는 선거가 먹히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질적으로 먹히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막 보도를 하면은 북구 주민들, 그 북구란 데가 약간 낙후된 데입니다. 부산에서는. 네네. 그 북구 주민들이 야,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보도를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바람 선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할 거고,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이 시작됐을 때 계속 언론의 관심을 거기서 이끌어갈 수 있는 뉴스를 생산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파람이냐 조직이냐, 예. 그 대의 명분이냐 지역 밀착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이 영고주의를 타파를 하고 극복하는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 누군데 네. 부마 사태는 그게 결국은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같은 경상도 정권은 아니지만은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1979년 10월 19년 부마 항쟁이죠. 네. 그다음 또 한 분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2.12 총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뒤흔든 게 2.12 총선이고 예. 2.12 총선의 이변은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그때는 1구역에 2사람을 뽑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선거구제. 전국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이 5명이 떨어졌어요. 한 명은 서울 강남에서 떨어지고 네. 대구에서 떨어지고 3사람이 부산에서 떨어졌어요. 아, 부산 대단하네요. 싹 쳐버렸군요. 부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 그게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거는 역시 그 선거를 김영삼 씨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 선거로 해서 한국의 역사가 민주화의 대세로 가는 겁니다. 네. 분수령을 넘은 거죠. 그게 다 부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한테 결정타를 먹였다는 거는 바로 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차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타 지역 출신이라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 대표님은 특별히 그 부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깊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봤으니까. 아, 현장에서 어떻게? 아니, 부마 사태도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때 기자 천연명 시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때 기자 9년째. 79년. 네, 그래, 79년째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YS 기질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신속 정확한 행동력. 판단이 무지하게 빠른 것 같아요. 판단이 빠르죠. 아. 그리고 YS보다 더 나은 점은 말과 글이 아주 출중하다는 점이죠. YS는 말은 간단하고 네. 글은 안 쓰고 옆에서 해주죠. 잘하시죠? 그분은 그러잖아요. 그 두뇌는 빌릴 수 있어도 몸만 튼튼하면 된다. 이런 게 있죠. 행동적이죠. 예, 과연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YS적인 그 기질 이게 부산에서 통하는가? 아니면 대통령과 AI의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 AI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하정우의 그 지역 밀착. 근데 YS하고 한동훈 씨가 닮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언론의 대체적인 호평이에요. 아하.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비교적 좋은 편 아닙니까? 그 좋은 이유가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한 대표는 좀 특별한 게 술을 전혀 안 하는데 또 그런 그 교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술 안 하고도 그렇게 됩니까? 술 안 하는 대신에 콜라 먹잖아요. 콜라. 예.